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기름이죠. 이 원유가 그런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해요. 아니, 원유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원유만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 구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전선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자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리의 생산량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구리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지금 공장에서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구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시장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유 또한 이 시장 경제가 좋아진다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유는 생활에 밀접하고도 산업 활용도가 높은 재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유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유통되는 원유가 무엇인지 탑3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WTI, 텍사스유라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채굴되고 있는 이 원유는 품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WTI는 국제 유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바로 그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WTI는 처음에 미국에서만 사용되었던 원유였는데 최근에는 미국 국외까지 반출이 가능한 원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바이유. 두바이, 말 그대로 두바이에서 채굴되는 원유인데요. 품질은 가장 안 좋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국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원유는 바로 북해 브렌트유. 영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채굴되고 있는 원유인데 품질은 중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유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유의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가 다른 재화와는 다르게 생겼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까먹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수요와 공급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석유라는 재화의 그래프는 가격의 폭이 굉장히 크고 거래량의 폭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이 석유는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상당히 적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생겨나도 가격이 대폭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가격이 반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수요의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체재가 없다면 이 원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석유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원유의 가격은 더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급락하면 이 원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점점 줄어들면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기업들의 공급은 늘려가니까 이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불균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원유 시장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의 비중을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유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투자가 있는데요. 이 직접 투자는 외국 주식 시장에서 사셔야 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환율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조금 감안하시고 환율이 조금 낮을 때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간접 투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이제 이 원유를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라든지 ETN, ETF 이런 원자재 펀드를 통해서 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 시장마다 주식마다 갖고 있는 그 비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원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자재를 통해서 시장의 그 변동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원자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